체형 관리란 이 시간에는 체형 관리와 그리고 음식, 식단에 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형 관리란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여 보기 좋은 외형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 단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 보기 좋은 외형이라는 것, 그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형이에요. 즉 다이어트를 잘못해서 건강을 잃는다면 또는 건강을 잃거나 또는 아주 허약한 몸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다이어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형을 만드는 것이 체형 관리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번 바디빌딩이 있겠죠. 바디빌딩이라는 것은 근육의 이 볼륨을 업시켜서 사이즈를 업시켜서 볼륨이 업돼서 이 몸이 이렇게 빌딩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디빌더가 아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바디 쉐이핑을 한다. 이 말이 더 맞겠습니다. 바디 쉐이핑. 바디 쉐이핑이라는 것은 바디를 조각하는 거예요. 조각하는데 어떻게? 균형 잡히고 탄력 있고 또 매끈하게. 그래서 바디 쉐이핑을 바디 토닝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군살은 제거하고 그리고 또 근육을 만들어서 몸을 탄탄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바디 토닝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아름다운 체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체형 다음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바디 얼라이먼트 정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디 포스처 자세가 있고요. 자세. 네. 이렇게 이제 바디 얼라이먼트와 그리고 또 바디 포스처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굿 쉐이프 바디 쉐이핑이 되는 거죠. 이 바디 쉐이핑에는 올바른 신체 정렬과 올바른 자세가 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체형 관리에는 다음의 3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가 운동이라 그랬죠? 그 두 번째는 휴식. 그리고 3번째 식단입니다. 식단이고요. 여러분, 운동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있죠.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자, 운동에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유산소성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 무산소성 운동이 있고요. 세 번째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은 우리가 유연성 운동이라고 했죠. 유연성의 스트레칭과 그리고 릴리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3대 운동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4대 운동, 하나를 더 플러스 하자면 나머지 하나는 균형 운동, 밸런스 운동이 되겠죠. 균형 운동. 먼저 유산소 운동에는 달리기, 수영, 자전거, 줄넘기가 있다. 유산소성 운동을 하면 심폐지구력이 향상된다. 심폐지구력, 최대 산소 섭취량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폐활량이 또 커지고 또 1회 심박출량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심폐 기능, 심폐지구력 등 심폐 기능이 향상돼요.
그리고 또 심폐지구력, 또 근지구력도 증진되고요. 그리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하니까 살이 빠진다라는 거죠. 살이 빠진다. 살이 빠진다. 예, 체지방이 준다. 체지방 양이 준다. 그런 얘기예요. 무산소 운동 대표적인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력 운동인데 이것은 근육의 세포를 증가시킨다. 즉 근육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성장. 근육이 성장하고요. 또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도 증진돼서 무산소성 운동을 하면은 체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돼요. 그리고 또 쉽게 살이 찌지 않는 그러한 체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스트레칭 그리고 릴리즈. 긴장된 몸과 그리고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뭉친 근육을 풀어줘요. 릴리즈. 그리고 이 유연성 운동이 병행되어야지만 다른 유산소성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운동 시 주의사항. 하루 한 3, 40분 이상 운동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한다. 네, 내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예요. 그런데 뭐 등산이나 조깅 같은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수영이라든지 중력이 실리지 않는 그러한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뭐 매트에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내가 아주 그 과도한 비만이다. 이럴 경우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지 무조건 남들이 하는 운동을 다 따라 하다간요. 네,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과 운동 전에 하는 운동을 준비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제가 웜업이라고 했죠. 그리고 운동 후에는 정리운동, 이것을 제가 쿨다운이라고 했죠. 쿨다운을 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운동 빈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한 3, 4번 정도 해주면 효과가 좋다라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휴식. 휴식은요, 사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근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근성장. 왜냐면은 근육은 운동 후에 그 지친 근육 그리고 손상된 근육이 근성장을 하려면요. 휴식하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고 또 더 강하게 재생되는 과정에서 근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체지방 분해도요. 마찬가지예요. 체지방 분해도 휴식하는 동안 특히 그 수면을 취하는 동안 이 체지방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수면하는 동안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 또는 회복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우리 몸을 치유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요. 이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 유산소 운동 또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냈죠? 그리고 밤에
예, 굿잠을 하는 동안 양질의 네, 고퀄리티의 수면을 취하면서 우리 몸이 다시 우리 몸의 이 치유, 회복 메커니즘이 작용하면서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체지방이 네, 아침에 일어나면 체지방이 쑥 감소해 있어요. 따라서 고퀄리티의 이 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10시에서 2시 사이에 네,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고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멜라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이 우리를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 네. 그리고 또 수면 이외에도요. 수면 이외에도 또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즉, 스트레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경무에 시달려도 우리 몸은 체지방이 잘 분해가 안 되고요. 또 근성장도 잘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졸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성장을 막고요. 근성장을 막고요. 또 체지방을 태우는 것도 막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잘 안 빠져요. 경무에 시달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로부터 기분 전환을 하고 또 경무로부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충분한 수면도 있겠지만 취미 활동, 여가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휴식 시간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식단.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이제 식단 관리에 대한 팁을 좀 드릴게요. 식단 관리에 대한 팁. 일단 폭식은 금물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이 다이어트에 대한 다이어트 식이요법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바른 정보도 물론 있겠지만 또 바르지 않은 또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또 틀리는 그러한 다이어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세 끼를 먹는 하루 세 끼를 저열량으로 꼬박꼬박 먹는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고전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면 또 근래에 와서는 굉장히 트렌디한 방법들이 많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열량이 아니라 고지방 식이를 하는 다이어트도 있고요. 또 무탄 고지방 식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끼를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도 있어요. 1일 1식 하는 다이어트. 또는 하루는 격일제로 하는 다이어트도 있죠. 하루는 음식을 섭취하고 이튿날은 완전히 굶어주고 이런 다이어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이라고, 네, 간헐적으로 공복 시간을 주는 다이어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뚱뚱한 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마른 몸을 원하십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하지만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로 이렇게 깡 말라서도 안 되겠죠. 우리 모두 날씬한 몸을 원해요. 날씬한 몸을 원하고 또 이런 몸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물론 그 식단과 운동을 통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다 더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이 근성장을 막고 체지방 분해를 막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또는 그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완전히 해치고 말아요. 첫 번째가 다이어트의 스트레스로 인한 거식증인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잖아요. 관념. 예를 들어서 허리는 24인치여야 되고, 몸무게는 47kg이어야 되고, 그리고 44 사이즈를 입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 여기에 나에게 맞지도 않는 틀에 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나를 끼워 넣으려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자, 첫 번째 거식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식증은 먹기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 않으니까 몸무게가 줄겠죠. 몸무게가 줄지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급기야는 건강을 잃어요. 사망까지도 가요. 거식증은 시상하부 뇌하 수체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는 그 기전 자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거식증 타파 운동을 했던 실제로 거식증 환자가 있었네요. 모델 이사벨 카로인데 여러분 무조건 안 먹는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롭죠. 무월경, 저체온증이 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부종, 저혈압 등 합병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을 해요. 모델 이사벨 카로는 이런 압박감에 거식증을 앓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거식증을 앓던 때의 모습이었고요. 발병하기 이전에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폭식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폭식증. 이거는 거식증하고는 좀 반대 같지만 사실은 그 기전은 같아요. 그 기전은 뇌하수체의 그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폭식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여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식욕 억제 호르몬. 그리고 폭식증을 앓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폭식을 하고요. 폭식을 하고 그리고는 토해내요. 폭식으로 인한 죄책감을 느껴서 먹토를 반복합니다. 먹토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거식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더 살이 쪄버려요. 폭식증의 원인도 역시 그 뇌하수체 이상, 여기에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충동을 조절하는 그 기전들, 여기에 또 어떤 그 디스오더가 발생한 것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폭식증의 지금 부작용인데요. 부작용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마모돼요. 이것은 폭식증의 먹토의 부작용이에요. 먹토. 폭식으로 먹고, 뭐 3, 4인분, 5, 6인분을 한꺼번에 먹죠. 배가 안 불러요. 계속 먹어요. 그리고 살을 빼야 한다는 그 강박증과 그리고 죄책감에 다 토해냅니다. 다 개워내요.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마모되고요. 또 이렇게 되고, 식도염증, 탈모, 무월경, 이런 합병증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토하는 과정에서 위산이 역류해서 그렇죠. 염증. 그리고 위산이 치아를 이렇게 마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개워내기 위해서 손을 사용할 경우 이제 만성적인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죄책감, 우울증 이런 것으로 급기야는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다이어트가 다이어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신체와 정신적으로 이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하게 행해야 한다. 누구나 날씬하고 또 누구나 예쁜 몸매를 그렇죠. 가지고 싶어요. 다이어트 종류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유행하는 다이어트, 정말 잠시 유행하다가 또 그 부작용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또 어떤 방법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되게 많아요. 덴마크 다이어트, 뭐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은 고단백, 무탄 고단백 다이어트죠. 무탄. 또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것. 무탄. 원푸드 다이어트. 뭐 식욕 억제약. 식욕 억제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식욕 억제제는 거의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한 분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데 정말로 위험합니다. 물론 장점은 있어요. 식욕이 억제되니까 특별한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 체중이 줄긴 줄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갈증, 불면증, 신경과민, 피로감, 무력감, 변비, 설사, 그리고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요. 이 식욕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면 또 효과가 그 처음만큼 또 좋진 않아요. 또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모, 또 오랫동안 복용하면 심장 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 네, 식욕 억제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권해드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건강하게 살을 뺀 이 왼쪽은 네,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그렇죠? 또 오른쪽이 여기는 다이어트 전, 이렇게 후. 살을 빼는데 성공한 분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다이어트 전 그리고 후 상당히 예쁩니다. 또 이 남자분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에는 아주 매력적인 핸섬남이 됐네요. 이분도 왼쪽 사진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이어트의 의지를 불태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팁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장 속에 똥보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똥보균은 엄밀히 말하면 장내 유해균인데 똥보균의 이름이 붙었죠. 페미큐티스라고 그 정체가 밝혀졌어요. 페미큐티스. 장 속에 페미큐티스 유해균이 많은 사람이, 즉 장 속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살이 잘 찐다고 하죠. 이 체지방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체지방 분해를 또 막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은 지방을 분해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런 지방 분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 살이 잘 빠지겠죠?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식욕 억제 호르몬. 예를 들어서 렙틴이라든지 아니면 세라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이런 것들이 식욕을 억제해요.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는 살을 쉽게 잘 뺄 수가 있습니다. 장 속의 건강한 장내 이 환경과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질의 수면을 도와줄 거예요. 수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외부 환경 자극이에요. 바로 대기 오염 이런 또는 이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이 체계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또한 면역 체계도 교란시켜요. 호르몬 체계가 교란되면 이런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살이 찌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대기오염 그리고 유해물질, 그래서 좀 오염된 어떤 환경 물질로부터 좀 우리 몸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면역력을 교란시키는 식품들,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든지 GMO,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또 일회용 식품 있잖아요. 일회용 식품 같은 경우는 그 포장재가 문제예요. 이 포장재에 아주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인스턴트 식품, 일회용 식품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팁을 드리고요. 여러분, 운동과 그리고 식단 관리를 바탕으로 한 건강하고 바른 다이어트를 하셔서 꼭 성공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